안녕하십니까. 퇴임 대법원장이 남긴 족적과 신임 대법원장에게 거는 기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1일 어제 취임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법관은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지난날 서슬 포론 권력이 겁박할 때에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간의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데에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 절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어 법원 구성원 전체를 향해서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서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서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서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 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추구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닫힌 마음을 열고 좀 더 힘을 합쳐 노력해야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로 펴나가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서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은 조희태 대법원장의 취임사는 전임이었던 김명수 원장이 재직하던 6년 동안 법원 안팎에서 받아오던 비판과 비난, 부작용을 바로잡아 조용한 가운데 법치의 본령과 사명을 되살리고 상당히 어지럽혀지고 왜곡된 법원의 이미지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판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도 거치지 않고 기수와 서열을 뛰어넘어 문재인의 발탁으로 대법원장이 된 뒤에 진보 성향 판사들의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답게 법원 인사 등을 통해 큰 몫을 해줌으로써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더니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법원 행정처 컴퓨터를 열람해 판사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그들의 동향 및 성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때 일부에서는 대법원장도 적폐 세력에 물들었다며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거센 반응까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 밖에 큰 돈을 들여 대법원장 공간을 수리한 뒤에는 아들네 가족까지 공간으로 불러들여 함께 사는 문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선고 직후 대법원장 공간에서 있었던 한진 법무팀 만찬 논란,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 거부 및 거짓말 논란, 코드 인사 논란, 대법관 인사 개입 논란,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재판 지연 논란 등 좋지 않은 논란과 전횡, 여론이 끊이지 않아 본인 자신은 물론 법원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때 빚어진 심각한 문제점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재판 지연 문제입니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법원의 재판 지연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재판이 산더미같이 쌓여갔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자료에 따르면 민사 본안 1년 초과 재판이 제1심의 경우 2016년에 2만 7천 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4만 5천 건, 2022년에는 5만 3천 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항소심도 2016년에 3,400건에서 2020년 7,100건, 2022년에는 9,2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송 당사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입는 것은 물론 정신적, 시간적으로 큰 괴로움을 당한다며 호소하는 딱한 경우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인과 결부된 재판은 정치 상황을 봐가면서 어떤 것은 전광석화처럼 빨리 처리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질질 끌면서 선택적으로 재판의 완급을 조절한다는 비난이 팽배했습니다. 바로 어제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교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는 재판부에 간곡한 의견서를 낸 것이 보도됐습니다. 그 요지는 사법부에 깊이 사죄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재판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 절실한 호소였습니다. 이재명의 부탁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자신이 증언대에 설 이유도 없고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속히 재판 절차가 진행돼서 가족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에 묶여있기 때문에 할 일을 못하고 극도의 신경을 쓰다가 병드는 사람, 재산상 손해, 가족들의 불안, 초조와 파탄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로서는 하루가 급한데 재판이 해를 넘기는 경우들이 쌓여가고만 있으니 인권과 재판권까지 억압받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는 6년 전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며 큰소리치더니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뒀던 것 같은 인상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조희태 대법원장은 재판받는 사람들의 이런 어려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는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이며 법원의 사명은 법치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분다웠습니다. 전임자와는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